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최근에 연일 신종 코로나 때문에 다른 뉴스가 전부 다 이렇게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제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죠.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호재 뉴스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 나왔는데, 시장에 전혀 반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생명보험 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메리트 없는 주식이다. 저금리 시대에. 더군다나 곧 다가올 IFRS 17 때문에 자본확충 때문에 주가는 그야말로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주식을 만약에 1년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 정말 끔찍하다. 그 정도로 주가가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데요.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강의 내용은 생명보험 관련 내용이니까요. 이 주식에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들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겠다. 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동재보험이 뭔지 한번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보험이 뭔지는 알죠? 보험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보험은 고객의 위험을 이렇게 인수하는 거죠. 대신 보험료를 받는 거고요. 자, 이게 보험인데 보험회사도 또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이 크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기 같은 거거든요. 이 보험료를 받지만 항공기 사고가 나면 막 수백억, 수천억을 이제 보상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죠.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재보험이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은 또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든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드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코리안이라는 그 재보험 회사가 있죠. 자, 근데 공동 재보험은 뭐냐? 한번 간단히 어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이건 다 아시니까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새 국제 회계 기준 IFRS 17이 도입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지급 여력제도약과 한국판 킥스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이 이 저금리 때문에 굉장히 자본확충을 많이 했죠. 신종 자본증권.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새 회계 기준 적용을 앞두고 굉장히 우려가 커졌죠. 자본 잠식 우려가. 왜?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회사가 쌓아야 될 충당금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RBC 비율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보험사가 거의 없었다. 그런 내용을 설명했으니까요. 현황은 이렇습니다.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느냐? 결국은 IFRS 17을 앞둔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고요. 도입 배경 간단히 살펴보면 아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IFRS 17하고 한국판 킥스 시행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 30년짜리 이런 걸 발행을 했는데 지금 후순위채 발행금리 상승, 그 다음에 장기국채 거래 비중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부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공동재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사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 그러니까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혼자 감당하지 말고 공동으로 감당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는 제도고요. 자, 그러면 공동재보험이 뭔데 보험회사의 부채 부담을 좀 감소시켜 주느냐? 글자 그대로니까요. 재보험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보험회사가 또 보험 드는 게 재보험인데 그것을 이제 또 공동으로 한다는 의미니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의 위험보험료만 지급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재보험은 있었죠. 코리안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연보험료만 이전을 했다. 아까처럼 항공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우연부담이 크면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것은 재보험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위험을 분산했는데, 자, 공동 재보험은 뭐냐? 위험보험료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축성 보험료. 부가보험료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축성 보험료, 부가보험료까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재보험 계약을 의미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저축성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팔아놓은 이 저축성 보험은요, 역마진뿐만 아니고 이게 다 부채로 인식이 된다고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더 이상은 뭐 그 내용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부채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축성 보험 안 팔죠. 보험회사에서. 그 과거에 팔아놓은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자본 확충을 굉장히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자본 확충을 하는 대신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한숨 돌렸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에 대한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다.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저축성 보험료도 재보험사에 넘긴 다음에 가치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다. 자, 이런 제도가요,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장기 저금리가 보험회사에 치명적이잖아요. 과거에 고금리 때 팔아놓은 상품들이.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저축성 보험료를 이전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도입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공동 재보험이 도입되면요, 우선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이제 원보험사, 뭐 이런 원보험사면 삼성생명,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보험사들이 금리 위험을, 말 그대로 아까 고금리에 판 저축성 위험을 이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거죠. 보험료를 내는 거죠. 재보험사도 이제 공짜로 이전받는 건 아니죠. 위험을 받는 대신 돈을 받는 거니까요. 이래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야 될 자본 충당금을 안 쌓아도 되겠죠. 이전했으니까요. 위험을. 자,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 수단 확대도 기대된다. 충당금을 쌓을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위험을 이전시킬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충당금만 쌓아야 됐잖아요. 자, 신종자본주권, 후손의체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수단 확대인 반면 말 그대로 지급 여력 비율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분자죠. 이 분자를 늘렸죠. 그동안에는 이 돈을 말 그 증자라든가 신종자본증권이라든가 장기 채권 이런 걸 발행해서 현금을 확보한 것은 이 분자를 늘린 건데요. 자, 공동 재보험은요,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분모를 뭡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을 이렇게 늘리는 거다. 자, 기존의 수단은 이것뿐이 없었죠. 돈을 확충해야 이 지급 여력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증자를 하든 뭐를 하든 돈을 하여튼 늘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안 늘리더라도 자, 요구되는 자본, 뭐 이건 뭐 충당금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거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위험을 이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 인해서 요구 자본을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자본 확충은 지금 어려움이 지금 봉착돼 있죠.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택 수단이 다양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재보험사의 경우 이미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선진국, 미국, 유럽 등은 이쪽에 노하우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 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재보험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코리안리가 있지만 코리안리 혼자 이 위험을 다 인수할 수는 없겠죠. 그럼 외국의 재보험사한테도 우리가 수수료 내고 이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보험사한테는 일말의 숨통은 트였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요. 지급 여력 제도, 뭐 한국판 뭐 킥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도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공동 재보험 거래를 통해서
금리 위험을, 이 금리 위험이 별거 아니에요. 저축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보험사의 정가한 부분은 원보험사의 금리 위험 산출 시 제외해줄 계획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분모를 이렇게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이 분모 부분을. 자본 확충은 이 분자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RBC 비율 있죠? 지급 여력 비율. 이 분모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 이 RBC 비율이 커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급 여력 비율은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아까 이 얘기예요. 여기가 요구 자본, 이 분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요구 자본을 이렇게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한 줄기 희망이다. 그렇게 큰 휴재라기보다도. 자, 그러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향후 계획은 일단 2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보험회사에 의견 청취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자 감독 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 어쨌거나 이걸 추진함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그동안에는 자본 확충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본 확충 안 하면 RBC 기준 미달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살아남을 보험사는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조금 희망의 빛이 한 줄기 빛이죠. 일단은 좀 생긴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수혜 보험사가 어떤 보험사가 수혜를 보겠느냐? 일례로 이겁니다.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보험사, 그러니까 역마진이 많이 나는 보험사. 대부분의 보험사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 대표적인 데가 하나생명 같은 데예요. 자, 수혜 보험사는요, 7, 8% 이상의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하나생명, LBL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이런 쪽에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삼성도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보험사, 여기서 손해보험은 빼고요, 전 생명보험사가 수혜를 입을 예정이다. 자, 근데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게 보험회사에 정말 단 1%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 호재 뉴스가. 자, 희한한 일인데요. 그 시장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도 오늘은 반응이 있으려나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시간이 9시 25분인데요. 자, 삼성생명 한 300원 상승했고요. 동양생명 세계 보험사만 보죠. 25원 상승. 하나생명 25원 상승. 이거 반영됐다고 봐야 되나요?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미래에셋은 좀 자사주 취득 뉴스 때문에 조금 많이 상승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보험회사에서 정말 호재 뉴스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야 없는 그런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의 한 줄기 빛 같은 뉴스였다. 하지만 시장에는 이게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 기술적 반등인지 모를 정도로 미미한 반응만 현재 보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보험주를 가진 혹시 청취자분이라면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으실 건데요. 자,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올 때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가지고 계셔서 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신 분은요, 그냥 한 줄기 의안이라도 이 기사를 가지고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주를 가진 주주분들은 조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뉴스를 보고요. 그래도 호재인 뉴스이니까요, 시장에 조금은 반영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